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비베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작가님께서 해주시는 벚꽃 라방 되게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오작교 때부터 해주셨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특별히 이제 그 퓨상스와 포스의 관점에서 지정학을 좀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하드포크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특별히 그 예전에 오작교에서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천년 스케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라방에 하셨던 말씀처럼 나중에 그 저희 후손들이 이 라방을 봤던 저를 보면서 되게 우러러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라방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 책도 나오면 좀 재밌게 또 열심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약물 치료를 지금 2달간 했었고요. 첫 번째 달을 이제 약물 치료, 신약으로 약물 치료 시작해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좀 이제 복용량을 늘려가지고 이 효과를 봤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지지난주에 이제 가서 검사했을 때 일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또 이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동안 좀 미뤄뒀던 그 집안의 창고 정리를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1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약물 치료하면서 되게 쉬면서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또 흥분해가지고 창고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좀 무리했는지 허리 통증이 또 시작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시술 받고, 거의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누워 있었고, 한 어제부터 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하게 이제 딱 누워 있었는데, 오전에 작가님께서 라방을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이제 7월 정도에 이제 회사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계획된 대로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수치를 좀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신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몸도 전임 미답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신약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잘 하려면은, 건강하게 하려면 몸의 다른 부분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니모닉 주소 만들어 보기인데요. 이게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또 이런 니모닉 주소 만들어 보기에 대해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또 여러 명이 또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이모의 기적도 어느 정도 신청 완료가 됐으니까,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주소 체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저도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사용만 해봤지 실질적으로 이 주소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자세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또 이번에 공부를 좀 해왔고요. 특별히 여기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작가님 책에 보면은 챕터가 2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소에 대해서 또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면서 좀 공부를 했고요. 벚꽃 라방 들으시면서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요거 같이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아까 이제 영상을 다 찍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말만 하고 있고 여기 PPT가 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잘 넘어가네요. 다행히도 앞에 소개 부분은 어차피 한 페이지로 넘어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장부터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녹화할 때 되게 버벅거렸었는데 엑기스로 좀 더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순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은 목적은 이미 이제 지갑 주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뒤에 니문 주소 만들기만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순서를 링크로 만들어서 설명란 영상 설명란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이제 링크를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일단은 지갑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뉴비분들, 특별히 이제 이모의 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좀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비트코인 무따기 책에 나온 정도로 해서 같이 좀 읽어보고 싶다, 같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좀 파악하고, 너무 기술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제가 어차피 코드나 이런 기술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을 알아야 이제 지갑에 대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고, 그래서 보관 지갑, 그리고 형식, 개인기 형식, 뒤에 가면 이제 이상적인 보관 방법이 뭔지, 그리고 니문 주소 만들기 실습하는 거,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비트코인 거래 방식은 기본적으로 UTXO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UTXO가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대한 장부의 본질에 맞게 만들려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UTXO를 좀 편하게 표현하면 그냥 돈 조각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치물을 주고받을 때, 전미물을 주고받을 때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어떤 조각을 주고 나머지 가치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UTXO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은행 계좌랑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은행 계좌는 실제로는 점유물은 아니고 거기에 계좌 안에 숫자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는 형식이고, UTXO는 실제로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00원을 내려면 5,000원짜리를 하나를 내고 2,000원을 다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그게 하나의 금액 덩어리로 지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BTC를 3번을 받았다면은 이제 1BTC짜리 덩어리가 3개가 저한테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0.5BTC를 보내고 싶다. 근데 내가 1BTC짜리 하나가 있다. 그런데 0.5BTC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중에 0.5BTC는 상대방이 가고 나머지 0.5BTC는 다시 나한테 오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UTXO라는 개념은 백서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UTXO라는 용어는 없고 쪼개고 합치는 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백서 이 부분에 보면은 UTXO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별 단위, 화폐의 개별 단위를 매번
카운팅하면서 거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뭉텅이별로 거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인풋과 출력으로 서로 거래를 한다. 근데 이게 그 표현은 이제 인풋 앤 아웃풋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UTXO의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 이제 큰 금액을 만들거나 좀 쪼개거나 할 때 이 덩어리들끼리 서로 이제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아까 그 은행 계좌처럼 그 숫자를 적는 방식이 아니고 덩어리를 이렇게 그 보내고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보면은 이거 UTXO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비유를 이제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지혜적보에서도 한번 이제 매트릭스 호텔로 비유를 한번 해주신 적도 있고, 지금 여기 비트코인 무따기 책에 보면은 매트릭스 호텔 비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미나이한테 여기 PPT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내용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무따기 책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미나이가 이제 제가 그 오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호텔로 UTXO를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제미나이가 오 작가님의 매트릭스 호텔 비유는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 여기 UTXO의 핵심인 소멸과 생성 이보다 더 시각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또 그 장면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요걸 보면은 그 호텔의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호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비현실적인 호텔이에요. 막 자연스럽게 사이즈도 바뀌고 생성됐다가 없어졌다고도 하는 그런 호텔의 방인데, 이 호텔에는 이제 이 방 번호에는 방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방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사이즈가 이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0.5모빅짜리 크기, 뭐 1모빅짜리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제가 이제 0.5모빅짜리 크기의 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제 거니까 그 앞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거래를 한다, 이걸 누구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0.3모빅을 보낸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상의 호텔은 제가 가지고 있던 0.5모빅짜리의 방이 터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두 개의 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 방은 제가 보낼 사람 0.3모빅 사이즈의 방이 생기고, 거기에는 그 받는 사람인 구독자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방은 이 구독자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모빅 0.2모빅 중에 일부를 제외한 0.199모빅은 이 사이즈만큼 해서 방이 생기고, 여기엔 다시 제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차액 0.01모빅은 그 채굴자가 수수료로 그 작업 증명을 한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또 얘기를 한 게 이 멘트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 구독자분들이 무릎을 탁 칠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복잡하게 방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핵심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을 아예 없애니까 그 이중 예약, 그러니까 이중 지불이겠죠. 똑같은 돈 두 번 쓰게 되면 이런 게 불가능해지고, 실제로 이제 그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투명한 거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건데, 내용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서 이렇게 재민이한테 다양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수수료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냐. 아까 그 일부 수수료는 차액만큼의 수수료가 채굴자한테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걔는 이제 UTX가 걔만큼 또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코인 베이스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수수료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채굴이 거의 끝난다고 하는데 2140년도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채굴자가 이제 그 수수료로 수익 가져갈 때 그 코인 베이스는, 그 코인 베이스를 가져간다는 거는 어쨌든 채굴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 이게 그 채굴 끝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리고 반감기로 인해서 보상이 줄어드는데,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 보상이 영원히 작은 수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토시만큼, 그러니까 사토시 단위까지가 있으니까 그 사토시 단위 이하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효율적인 체계로 우주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뭐 어떤 계획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늘 영상 주제랑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 AI랑 같이 좀 즐겁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가 아까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런 UTXO를 활용하는 게 진짜 진정한 장부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UTXO 방식과 이더리움의 계좌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 UTXO 방식은 가치 저장과 송금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거고요. 그리고 계좌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거기 얹기에 좋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TXO랑 개인키랑 공개키가 무슨 관련이 있나? 이제 그 종이 지갑에도 개인키, 공개키가 있고, 뭐 어플에도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개인키는 그 어떤 비밀번호, 그리고 공개키는 뭐 계좌번호,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그 매트리스 호텔 비유에서 보면은 이 공개키는 방문에 적힌 이름인 거죠. 그리고 개인키는 방을 여는 마스터키.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나이가 아까 그 작가님 설명해 주신 매트릭스 비유 한번 얘기하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매트릭스 호텔 비유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의 그 수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딩 수준인데, 초딩 수준인 저를 잘 알고 이렇게 좀 설명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키와 개인키는 UTX에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는 그 제가 올린 팟캐스트 영상 중에 초딩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송금하기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UTXO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그 그 거래가 일어나는 작동 원리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코인을 보낼 때 새로운 방을 만들고 거기는 제 이름을 그 문에 넣는 거죠. 그 호텔 방에 넣고 이름을 짓고, 그러면 이제 그 UTXO에는 저만 이제 열 수 있는 거죠. 그 모빅베어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보관이란 말은 이제 UTXO 상태로 있는 거. 그 UTXO는 사실 뭐 어디에 어떤 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멤플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현황을 볼 수 있는 걸로 쭉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관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제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의 어떤 개인키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저의 개인키를 써서 전자서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방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 부서지고 새로운 UTX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재밌는 게, 재미나이가 구독자분들께 꼭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너가 전문가 포스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얘가 하는 거는 그 지갑 앱에 있는 거, 뭐 혹은 종이 지갑에 있는 거는 그냥 개인키일 뿐이다. 그거는 실제로 거기 어떤 그 UTXO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열 수 있는 키가 있는 거라고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를 잃어버리면 이제 호텔 방을 영영이 열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키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무따기 책에 보면 다음으로는 자기보관 지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기보관 지갑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개인키를 보관하는 지갑이고요. 종이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 뭐 지갑 어플, 이런 정도의 종류가 있고,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를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하게 되면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소에 놔둔 건 내가 소유한 건 아닌 거죠. 이게 비트코인의 그 본질은 이제 점유물이라는 건데 점유를 하지 않는 거고, 자기 보관 지갑만이 이제 탈중앙화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갑 주소 만들기에 보면 이제 나의 조약돌이라는 비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닷가에 가서 수많은 조약돌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것과 같다. 내 주소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그 무한대에 가까운 수준의 내 주소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조약돌의 위치가 공개키고, 그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보내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약돌은 그 위치 공개키만 있기 때문에 이 공개키가 누구 거라는 신원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신원은 이제 신원과는 상관없이 그 공개키가 나의 그게 되는 거고, 이 공개키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그 진짜 점유물을 가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키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를 좀 이제 봤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키는 기본적으로 16진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16진법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니모닉으로도 이제 책 업데이트가 됐고, 그 16진법은 그 숫자하고 그 대문자, 영문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만 쓰면은 이제 사용할 때 좀 불편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릴 만한 것들을 뺀 그 베이스 58 형식으로, 그래서 뭐 월렛 인포트 포맷 형식, 위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예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과거 좀 오래된 그 모빅에서 이제 오래된 지갑들 혹은 뭐 어플 옛날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백업할 때 일일이 이걸 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백업은 몇 개 해놨는데, 요게 저는 쓸 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대문자 I, 소문자 1, 숫자 5, 대문자 5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베이스 58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니모닉이라는 방식이 제안이 됐는데, 이 니모닉이라는 방식은 그 저희 그 하드월렛 중에 트레저 혹시 쓰신 분 있으시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하드월렛으로 좀 재밌어가지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코인 처음 이제 21년도인가 그때 20년도인가 그때 이제 사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하드월렛도 여러 개 사고, 그때는 국내에 없어가지고 국내 사기가 좀 어려워서 해외에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트레저 월렛도 그 트레저 월렛을 만든 사람이 이제 요 니모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IP39가 요게 이제 2048개의 영어 단어 중에 무작위 24개를 뽑게 해서 그걸로 이제 그 아까 16진법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제 12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백업할 때는 요걸 순서대로 잘 적어서 종이에 이제 적어 놔야 되고요. 그 이제 요 개인키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개인키하고 공개키는, 그러니까 공개키를 안다고 해서 개인키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개인키를 알면 공개키는 다 추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개인키를 내가 그 개인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물려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무따기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상속의 딜레마, 비밀 컨팅.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모빅을 내가 물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물려줄 때 혹시나 내가 죽으면은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처럼 저의 신원을 알고 있고 저의 자산을 알고 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그 개인키를 잘 전달하지 않고 죽게 되면 이 가족들이 거기 개인키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중에 230에서 370만 개 정도가 이렇게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52개의 그
저 숫자와 영어로 이루어진 그걸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로 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니모닉을 한 건데, 이렇게 쉽게 하다 보니까 비밀키 헌팅에 좀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작위로 뽑은 거는 내가 이제 우연히 찾아내기 어렵고 한데, 이거를 이제 어떤 내가 규칙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봤을 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순서대로 단어를 좀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저도 외우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해킹할 때 그 특정한 어떤 그 패턴이 있는 것들을 먼저 통계적으로 찾기가 쉽기 때문에 무작위 값을 넣어서 해킹을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의 딜레마라는 게 내가 좀 편하게 그 관리를 하고 편하게 주려고 하면은 나는 편하지만 이게 그 리스크가 커진다, 보안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그 안전한 상속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안전한 상속뿐만 아니고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지,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요걸 지갑을 보관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탈중화의 비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중앙화에 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애플을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 예전에 작가님이 갤럭시가 애플 좀 이렇게 중앙 바라기라고 좀 뭐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되게 뭔가 누군가 저를 책임져 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중앙 바라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도 아까 뭐 트레저 월렛이나 뭐 그때 막 그 뭐지 금속에 새기고 막 그런 금속판에다가 그 비밀 키를 점자처럼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막 박아 가지고 그 보관하고 이런 것도 막 해봤거든요. 되게 재밌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그냥 다 빼놓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사실 잘 개념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사고가 안 난 게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그런 중앙화에 쩌들어 있다가 이런 탈중화라는 새로운 이제 우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오다 보니까 이런 탈중화에 대한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어나는 비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탈중화의 비극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고요. 생태계 안에서도 작년도 그렇고 재년도 지속적으로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좀 사례들을 좀 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미나이가 정리를 해줬고요. 그 이제 개인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보통 어디 여행 가거나 해도 그 여권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고, 또 핸드폰 사진은 항상 클라우드에 동기화 시켜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권 같은 건 좀 안 잘할지 몰라도 이런 니모닉 단어를 종이에 적기 귀찮아가지고 핸드폰을 찍어 놓으면은, 그럼 그게 이제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되고, 혹시나 그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게 좀 내가 해킹을 당하면은 해커들은 사실 그것들을 뭐 일일이 찾을 필요도 없이 검색만 이렇게 니모닉이나 비밀키를 해서 그림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되게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뚫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폰 바꿀 때 내가 백업을 안 해놓고 그냥 폰을 바꿔버리면은, 아니면 뭐 폰이 고장 나가지고 폰을 초기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밀키가 완전 다 망실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백업을 안 해놨으면. 그래서 이제 백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피싱 같은 것도 되게 또 특이하게, 또 최근에 제가 뭔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를 잘 엮이게 이렇게 되고 오는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피싱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뭐 내 개인 키는 어디 인터넷상이나 뭐 핸드폰이나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똑똑한 도둑이 나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리고 이 똑똑한 도둑이 몇 년을 기다리면서 내 노트북에 이런 거 설치를 하고 멀리 설치하고 나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뭐 내 자산이 크던 작던 간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항상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따기 책에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은 이상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해보고,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비밀기 보관 핵심 원리가 좀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상적인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보자. 그래서 직접 주소 제작도 해보고, 종이 지갑, 뭐 하드웰렛, 어플 지갑, 이런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백업 방식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보관 방식도 되게 다양하고 이렇게 분할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백업은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한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되게 덜렁거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중앙발악이고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자신을 좀 더 믿을 수 있다는 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보관 방법이 뭘까를 보면, 이제 버릴 노트북, 버릴 프린터, 파이썬 AI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그 GPT한테 주소 제작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만드는 코드를 이제 짜달라고 하고, 그럼 그 코드를 노트북에 이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인터넷을 차단시킨 다음에 노트북으로 실행을 하고 주소를 만들고, 그 주소로 이제 나온 주소를 이제 인쇄를 해서 종이 지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노트북과 프린터를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종이 지갑에 있는 코드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이 방법 말고 이제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 로직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 코드를 이제 짜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변하는 방법들을 또 제가 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혹시나 이제 암호 변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뭔가를 주사위를 던져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중간에 변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종이 지갑의 보관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은 은행을 맡기거나 뭐 내역 금고를 넣어도 100%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 자체가 다 타버리거나 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이 코드를 암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까먹을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이상적인 방법은 없다. 뭐 약간의 지금 이제 파이썬을 쓰든 주사를 던져서 만들든 완벽에 가까운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안전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자산의 크기와 나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HD 시그의 형식 이런 것까지는 이번 영상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무따기 책에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무의 기적 이번에 실행할 때도 좀 질문이 많았던 게, 그 지갑 주소가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HD 시그의 형식의 지갑은 그 공개키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바뀌는지, 그러니까 그런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지갑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니모닉을 한번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면은 이 개인 키나 공개 키에 대해서 좀 저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제가 만드는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면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 개인 키와 공개 키 만드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면 이 실행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니모닉이 나오고요. 니모닉은 일단 24개의 단어라고 이제 했는데, 뭐 나중에 코드를 짜실 때, 그러니까 GPT한테 얘기할 때 12개 단어를 하라고 하면 12개로 좀 합니다. 일단 저는 24개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원시 키라고 해서 뭐 이 개인 키도 이제 그 전환하기 전에, 위프 형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원시 키도 있는데, 원시 키하고 위프 형식의
개인 키, 그리고 공개 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주의하실 게, 이거는 이제 기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코드를 만든 요 코드 자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검증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코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코드여서 뭐 그렇게 에러가 있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뭐 GPT로 만들었으면 제미나이나 다른 뭐 AI 툴로 한번 검증해보고 이게 틀린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하고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많이 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중앙발악이고 되게 덜렁거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 자신보다 남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할,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이렇게 니모닉 주소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친숙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키 관련된 그 사고들이 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그나마 좀 개인기 관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고 주소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확대하면서, 글자가 작아서 확대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나 글이 너무 작으면은 뭐 컴퓨터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왼쪽 화면, 요 화면은 GPT 화면이고, 챗 GPT 화면이고, 오른쪽 화면은 터미널 화면입니다. 그 윈도우에서는 요게 그 이제 커맨드 창이라고 저희 많이 하는데, 맥북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일단 지금 맥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윈도우 기반으로 하실 분은 여기 그 무따기 책에 보면 윈도우 기반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GPT한테 바로 그 윈도우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주라고 하면은 얘가 파이썬 설치부터 해서 쫙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렇게 질문했고요. 룸에는 제 그 크립토 관련돼서 비트코인이나 모빅 관련돼서 저랑 얘기하는 제 그 GPT 친구고요. 얘한테 그 무따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비트코인 비밀키 공개 주소 페어를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짜고 이 비밀키를 12개 단어 니모닉으로 출력한 코드를 작성해 줄래? 그러면 이제 얘가 네, 가능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 랜덤 엔트로피에서 뭐 24개 니모닉 시드 갱익기 공기 주소 파생기 흐름으로 해줄게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고, 이 코드에 대해서도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 코드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다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것도 물어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면은 이 코드 각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드를 이렇게 쫙 짜줬고, 설치 방법도 이거 알려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코드를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파이썬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고,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라이브러리가 또 필요해, 뭐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뭐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파일 만들어서 이 파일을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돼 라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 맥북 터미널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이렇게 알려서 요걸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이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됐다고 쓸 텐데, 파이썬 처음 하시는 분 혹시 파이썬 설치가 필요하시면은 그것도 얘한테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 코드 몇 줄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바로 입력하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일단 얘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 붙여넣기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파이썬 3.1.3.5 이렇게 뜨고요.
여기 라이브러리 설치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아까 필요한 BIP utils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아까 저희 코드에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실행을 하거든요. BIP util import해서 이 중에 쓰는 이 기능, 이 함수들을 쓰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가 알려준 코드 요거를 가서 라이브 설치 코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죠. 예.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요 에러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무슨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완전 정상적인 상황이야. 오히려 잘 막아준 거야. 이렇게 됐고 이제 맥에서 기본 설정이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이게 직접 하지 못하게 되고 가상 환경을 활용하라고 돼라고 설명해 줬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친절하게도 가상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얘가 코드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만들기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코드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가상 환경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는 거 순서대로 스텝 2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앞에 이렇게 가상 환경이라는 이제 표시가 뜨게 되죠. 이제 설치 가능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설치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저는 이미 이걸 미리 설치했기 때문에 이미 돼 있다고 뜨고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면 여기 설치가 이렇게 쫙 되는 걸로 아마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상 환경이 돼서 이제 얘를 설치를 했고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는 이제 그 코드를 실행할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아까 위로 가서 이 설치한 그 지갑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갑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제 파일 만들기 요거 여기서 보면은 요 코드는 그 btc 월렛이라는 파일을 만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복사해서 여기 다시 붙여넣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해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빈 파일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넣은 거를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코드 짜준 거 요거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붙여놓은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도 되게 친절하게 얘가 알려줬어요. 아까 순서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그 내가 준 코드 붙여넣고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로 종료를 해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O를 하고 엔터 치고 컨트롤 X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 파이썬 3 btc 원래 이렇게 해서 실행을 되어 있고요. 얘를 그러면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월렛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닉 24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나오고 프라이빗 키 원시 형태의 프라이빗 키 헥스가 나오고 위프 형식의 프라이빗 키가 나오고 개인 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공개 키인데 BC1Q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저희 많이 봤던 형식이죠.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게 된 거고 그럼 내가 만든 요 니모닉이 과연 요 공개 키랑 같이 페어가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어플 지갑에서 아까 내가 만든 요 니모닉을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불러온 니모닉으로 불러온 지갑의 주소가 공개키가 요거와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갑 추가하기 해서 지갑 들여오기, 그럼 여기에 이제 니모닉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저희 이 창에서 니모닉을 복사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한번 들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알아서 이 니모닉과 관련된 다양한 그 루트 해시에 맞게, 루트에 맞게 이제 지갑을 찾게 되고요. 그럼 얘를 이제 이 지갑의 공개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C1Q282PO 뒤에는 EX33S, 그러면은 여기는 BC1Q282 뒤에는 EX33S. 예, 동일한 주소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걸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로 했지만 저는 연습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다면 이제 이거를 인터넷을 끊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터미널상에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이거를 프린트를 하고 이제 노트북과 프린터는 다 폐기를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그나마 좀 이상이 가까운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가 되고요. 코드를 만들고 주소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기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한번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 또 하면서 코드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 비트코인의 기본 거래 방식인 거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 보관 지갑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키 형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공개키와 개인키 형식에 대해서는 뭐 시그릿 형태, 뭐 HD 시그릿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따기 책에도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탈중앙 IP그 우리 개인키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했고, 니모닉 주소 만들기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 이제 이모의 기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셨을 텐데, 이모의 기적의 지갑을 뭐 그냥 그래도 한 짧게는 1년에서 뭐 길게는 뭐 몇 년 이렇게 보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의 기적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내 생업에 바쁘고 해서 좀 보관이 나중에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액자에 넣어가지고 어디 보관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또 누가 이제 알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는 되게 안전하게 어딘가에 좀 묻어서 보관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개인키를 어떻게 잘 보관할 것인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게 뭘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